안녕하십니까, 김길선입니다. 제가 요새 서울을 자주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데요. 그때마다 이제 여유가 좀 생겨서 서울 시민들이 옷차림에 대해서 깊이 관찰하게 됐습니다. 올라가면 그 옷차림을 어떻게 하고 다니나 그걸 보는 재미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즐거움도 크더라고요. 내가 내린 결론은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 여자든 남자든. 이것이었습니다. 다양한 패션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너무나 흡족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평양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살던 평양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평양 시민들의 옷차림. 이렇게 될 날이 언제일까? 서울처럼 그렇게 번질 날이, 발전할 날이, 퍼져나갈 날이 언제가 될까? 그 생각을 하다 나니까 오늘은 북한의 패션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취급하려고 결심했습니다. 네, 북한의 패션. 북한, 우리가 TV나 종편 TV나 대한민국 TV 채널들에서 종종 나오는 평양시 패션들을 본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튀어난 사람이 없어요. 다 옷을 비슷하게 입고 다닙니다. 알락달락한 옷을 입은 사람도 없습니다. 주로 단색을 입습니다. 흰 것, 까만 것 구분해서 적정한 색깔, 특별히 튀지 않는 색깔로 옷을 해 입습니다. 문양이 큰 천으로 옷을 해 입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옷을 보면 다 비슷하게 입고 다닙니다. 이게 왜 그런가? 북한 주민들이 낙후해서 그러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북한 노동당이 북한 평양시 주민들이 패션을 주도하고 감시하고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옷차림까지도 감시하고 통제하는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그러면 북한의 패션의 본보기는 무엇이겠는가? 본보기가 있으니 그런 것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북한 평양시 주민들이 패션의 본보기가 무엇인가? 이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김정일이가 명백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민들의 옷차림은 혁명적이고 전투적이고 검소한 위대한 김일성 동지 그 옷차림대로 나가야 한다. 김일성 동지가 하고 다니는 그 옷차림이 곧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그 뜻입니다. 내가 정확히 구사하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혁명적이고 전투적이고 검소한 옷차림의 본보기라고 했습니다. 즉 수령족속의 그 패션이 북한 평양시 주민들의 옷차림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혁명적이고 전투적이고 검소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이 수령의 패션을 본보기로 해서 입고 다녀야 합니다. 이거를 지시만 하지 않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 저녁 퇴근 시간, 점심시간에 귀찰대를 풀어서 당조직, 사라총조직, 소년단 조직, 연행 조직들에서 귀찰대를 모아서 골목, 거리마다에 서서 옷차림을 통제합니다. 바지 입고 다니는 여성이 있으면 당장 뽀스라고 그 자리에서 통제합니다. 머리 기르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여자가 있으면 당장 자르라고 통제합니다. 이런 식으로 노동당이 내린 지시에 따라서 그걸 자막대로 해서 북한 주민들의 모든 옷차림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거리에 나갈 때는 거기에 걸리지 않으려고 노동당에서 입으라는 대로 입고 나갑니다. 걸리는 경우는 욕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렇게 북한 패션의 옷차림의 본보기는 김일성 족속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북한의 옷차림의 유행은 수령의 취향이 결정합니다. 수령이 좋다, 보기 좋더라 하면 그대로 다 갑니다. 보기 싫더라 하면 그날로 즉시 없애버려야 합니다. 즉 수령의 취향이 북한 평양시 주민들의 옷차림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실례를 들면
수령이 닦인 옷 양복을 입고 나면 평양시의 크고 작은 간부가 몽땅 닦인 옷 양복을 입고 나옵니다. 특히 모든 엘리트 군단은 그것을 따라하기 위해서 열심히 뜁니다. 우리 출판사의 기자들도 닦인 양복을 입었습니다. 김일성이 닦인 양복을 입는 전기간 우리 출판사 기자들은 check인 양복을 입은 적이 없습니다. 때문에 그때는 이 넥타이도 필요 없었습니다. 북한 평양시 남자들 중에 넥타이를 5개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평양 시민들 중에서, 일반 시민들 중에서 넥타이가 그렇게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령이 김정일이가 잠바를 입고 나타나면 평양시 군소 간부들, 큰 간부, 낮은 간부, 일반 엘리트를, 남자들 몽땅 잠바를 입고 나타납니다. 그저 한 달 내로 확산됩니다. 나는 그게 신기했습니다. 야, 이거 글쎄 높은 간부들은 공급해 주겠지만 이 우리 출판사 기자들은 어디서 천을 사서 저걸 해봤을까? 잠바를 파는 상점이 없었기 때문에. 북한에는 평양시에는 원단 시장이라는 게 없습니다. 원단을 파는 상점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 해입고 나오더라고요. 미스터리 했습니다. 이것이 또 김정일이가 속도전머리 깎개머리를 하고 나면 평양시의 늙은 간부, 젊은 간부 할 것 없이, 또 일반 청년들은 더 말할 것 없이 몽땅 속도전머리를 하고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령의 취향이 곧 북한 주민들이, 평양시 주민들이 옷차림, 몸가짐새의 유행을 규정한다는 거, 이것을 알려드립니다. 수령이, 왜냐하면 수령은 북한 주민 전체 주민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본받고 따라배워야 하는 혁명가의 표본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는 수령의 지시가 곧 옷차림새의 기준이 됩니다. 수령이 하루아침에 여자들 모자를 쓰는 것이 보기 좋다 하면 어떤 수단을 다 피워서라도 모자를 얻어쓰고 거리에 나와야 합니다. 수령이 남자들이 외투가 너무 길다, 혁명성이 없어 보인다, 무릎 밑에서 10cm 정도로 다 입어야 한다 하면 그 다음날로 외투를 다 자르고, 외투 길이를 다 자르고 그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수령의 지시가 곧 북한 옷차림을 규정한다는 그 뜻입니다. 1980년대 중반에 김일성이가 한번 구설을 거쳐서 동유럽권 나라들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김일성이 돌아와서 아주 훌쩍해서 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저 구라판 나라들 가보니까 여자들이 다 모자를 쓰고 다니더라. 참 보기도 좋고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았다. 우리 평양시에서 살고 있는 여성들도 모자를 쓰고 다니게 하시오.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모자가 어디 있습니까? 만들어 파는 데도 없는데. 모자를, 그때 당시 평양시에 모자를 쓰고 다니는 여자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여름 모자죠. 그래서 김일성이 지시를 받들고 보름날 한 주일새 이럭저럭 이런 거고 저런 거건 뭐 보기 좋던 보기 싫고, 평양시에 출근하는 모든 여성들은 모자를 쓰고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어떻게 구해서 모자 하나를 얻어 썼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도 하도 보기가 싫어서 집에서 출근해서 직장 가는 기간에는 모자를 벗어서 가방에 쑤셔 넣었다가 저 정문 귀찰 때가 보일 때 되면 모자를 쓰고 들어갔습니다. 모든 공장 기업체에서 여자들이 모자 쓰는 것을 아침 출근 시간마다 정문에 나와서 당위원회가 조직한 사람들이 나서 검열을 했습니다. 때가 먹건 쭈그러지건 관계없습니다. 모자라고 생겨먹은 걸 쓰면 통과되는 그런 아주 형식적인 작태들이 벌어졌댔습니다. 수령의 지시가 곧 북한 사람들이 옷차림이라는 이 단적인 신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언젠가 80년대 말경에 언젠가 김정일이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우리 청년들이 결혼식을 하는데 여자들 꼭 치마저고를 입어야 하겠는가? 조선옷을 입어야 하겠는가? 조선옷을 입으면 혁명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결혼식 할 때도 여자들도 양복을 입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오고 가다 우리 집은 딱 김일성 광장 옆에 있었습니다. 그 대동강 준덕에서 주체 사상탑을 배경으로 결혼식 사진을 찍는 걸 보면
정말로 양복을 입고 사진을 찍더라고요. 남자도 신랑도 양복을 입고 신부도 양복을 입고 그렇게 사진 찍는 그 풍조가 평양시에 널리 퍼졌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약 1년 정도 갔던 걸로 생각됩니다. 그 후에 김일성이가 어느 날 승용차를 타고 평양시를 돌아보게 된 기회가 있었는데 김일성 광장을 지나다가 남녀 청년들이 결혼식 하는 것을 보고 화를 불같이 냈습니다. 저게 뭔가? 왜 여자들이 양복을 입고 결혼식 사진을 찍는가? 우리는 조선 여성들이다. 조선 옷을 입고 찍도록 해라. 보기 싫다. 이래놔서 그 다음에는 다시 여성들 신부는 조선 옷으로 회귀했습니다. 김정일도 제 아버지는 이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곧 양복을 입고 여자들이 양복을 입고 결혼식을 하는 자기가 내린 지시를 취하했습니다. 이렇게 수령의 지시에 따라서 북한의 옷차림은 일루 갔다 절루 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좋았다 나빴다. 구석에서 사는 북한 주민들은 상당히 피곤합니다. 북한은 굉장히 인민생활이 열악한 나라입니다. 북한 주민들 나는 대한민국 어느 집에 가봐도 양복장을 척 열어보면 적어도 남자들이 양복이 10벌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극히 적어서 한 5벌. 북한 내 평양시에 사는 평민들인 남자들인 경우는 양복이 1벌밖에 없습니다. 1~2벌밖에 없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그걸 주구장창 입어야 합니다. 여자들도 역시 같습니다. 어느 집에 가봐도 옷이 한 사람이 10벌 이상 되는 집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다 그 옷을 덜냈고 좀 지루하다 하면 도모하고 또 바꿔입고 이런 식으로 나름 자기 옷차림에 대한 개성을 요만큼이라도 나타내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는 것이 북한 여성들과 남성들의 슬픈 옷차림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평양시에서 사는 모든 여성들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 바지를 입고 거리에 나갈 수 없습니다. 여성들이 바지를 입는 것은 자본주의 썩은 풍조라고 딱 규정해놨기 때문에 북한의 평양시 여성들은 절대로 바지 입고 거리에 못 나갑니다. 기막히게 추운 겨울날에도 얇은 나이롱 긴 양말을 신고 거기다 치마를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도 추우면 치마 밑에 내복을 입고 하위 내복을 입고 그걸 걷어 올립니다. 치마 무릎 위까지 치마에서 보이지 않게. 북한에서는 그 내복을 입고 구에 나이롱 긴 양말을 신고 나가도 우글쭈글하다고 보기 싫다고 조선 여성의 고운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도 못하게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정말 평양시에서 나는 사는 정기간 거리에서 바지를 입은 여자를 본 적도 없고 나 역시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방대 가니 그것도 하나 좋더라고요. 나는 주방대 가서 원 없이 바지를 입었습니다. 김책씨 주방대 가니까 치마 입어라 바지 입어라 이게 없더라고요. 야, 그게 또 그렇게 내가 사는 생활에서 그 각박한 생활인데도 그런 편안감을 주더라고요. 오늘날 나는 대한민국에 온 날 와서 오늘 이날 이때까지 치마 입은 적이 없습니다. 바지를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 입고 다닙니다. 지금도 치마를 입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너무 치마를 입고 다니면서 아랫도리가 얼었다 녹았다 수도 없이 겪었기 때문에 30~40년을 겪었기 때문에 아직도 저는 치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내 하나뿐이겠습니까? 북한의 패션은 이렇습니다. 저는 하루빨리 북한의 여성들도 평양시 시민들도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는 그 풍경과 같이 하나도 단체복이 없고 같은 옷을 입고 다니지 않으면서도 고상하고 곱고 화려하게 옷을 마음껏 입을 날이 도래하기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